창의력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약 15년 전 첫 직장 면접설 한번 풀어볼게요. 시각장애인에게 파란색을 설명해보세요.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. 전 답했습니다. 하늘과 바다를 떠올려보세요. 면접관들이 시각장애인이라니까요? 라 반문했고 전 답했습니다. 선천적 시각장애인이라 안 했잖아요. 히트곡들이 단시간 만에 작곡됐다는 사례가 아주 많죠. 스마트폰이 폰이 아니라 스마트 디바이스였다면 킬러 앱이 될 수 있었을까요? 반갑습니다. 무지입니다. 오늘은 창의력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. 난 창의력 제로예요. 그런 건 예술가들이나 하는 거 아님? 근데 말이죠. 창의력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물론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. 이수근을 보면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?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요. 나는 아이디어 없고 평범하다? 걱정하지 마세요. 창의력은 예술보다 문제 해결에 더 가깝다는 것. 창의력은 뇌의 특정 부위가 아니라 여러 부분이 협업하면서 나와요. 쉽게 말해 두뇌 팀플력.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그럼 창의력은 어떻게 키울까요? 지금부터 창의력 스탯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어느 마을의 굴다리에 유조차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차였기에 폭발, 화재, 인명피해 등의 추가 사고 염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죠. 이에 안전하게 유조차를 빼내기 위해 소방관은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폭발물 전문가, 측량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했죠. 최악의 경우 굴다리를 안전하게 파괴하여 유조차를 빼내야 될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.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모아도 피해 없이 유조차를 빼낼 방법을 찾지 못하던 그 순간 타이어를 펑크내봐요. 꼬마아이의 한마디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. 아시다시피 대형차의 타이어 두께는 어마어마하죠. 굴다리, 유조차, 기름, 폭발, 화재, 인명피해, 고정관념에 빠지면 쉬운 해결 방법이 안 보일 수 있고 한 분야에 편향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. 왜? 어떻게 하면 다르게? 만약? 뭐뭐라면? 이 세 가지 질문만 반복해도 창의적인 사고 전환의 가능성이 열려요. 약 15년 전 첫 직장 면접설 한번 풀어볼게요. 시각장애인에게 파란색을 설명해보세요.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. 왜 시각장애인에게 파란색을 설명을 해야 되나? 면접관에게 질문했더니 그냥 질문에 대답이나 하래요. 전 답했습니다. 하늘과 바다를 떠올려보세요. 면접관들이 시각장애인이라니까요? 라 반문했고 전 답했습니다. 선천적 시각장애인이라 안 했잖아요. 사실 그때는 창의력이라기보다는 시각장애인에게 파란색을 설명하라는 것도 황당했고 면접관에게 한 질문도 입국 컷당해서 약간 오기로 한 답변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여운 반항이었던 것 같아요. 면접은 합격이었어요. 운이 좋았죠. 절 뽑았던 당시 팀장은 면접에서 역질문한 사람은 처음이었고 답변도 신선해서 절 뽑았다고 했었어요. 반대 의견도 있었대요. 말 안 들을 것 같다고. 어떻게 하면 다르게? 만약 뭐뭐라면? 왜? 이 세 가지 질문 루프로 운이 좋았지만 면접에서 창의적인 답변을 낼 수 있었고 이후에 창의력이 필요할 때 종종 사용하고 있어요. 경험이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. 요즘은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. 그만큼 경험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경험을 내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. 같은 주제의 유튜브 영상이 엄청 많은데 왜 이 영상에 꽂혔지? 나한테 적용하면 뭐가 될까?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내 것으로 만드세요. 단순한 컨텐츠 시청은 소비자에 머무는 것인데 뭔가 꽂히는 컨텐츠를 내 스타일로 만들면 우리는 창조자가 될 수 있어요. 창조자라고 해서 꼭 신박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경험에서도 당연히 적용되겠죠. 저는 사회초년생 때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검색을 통해 안 본 자료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 파고들었어요. 검색창 하단 번호 끝까지 가는 거죠 그냥. 창의력과 아이디어는 갑자기 훅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을 내 스타일로 가공한 것에서 나온다고 믿었거든요. 검색한 자료들을 중요도에 따라 폴더링 하다 보면 빅데이터처럼 누적 및 분류가 됐고 팀장 오더에 즉각 대응이 가능했었습니다. 경험과 정보를 무지 스타일화 한 거죠. 앞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? 프로젝트 관련 검색을 하다 보면 아무리 많은 자료를 찾고 폴더링을 하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질문 루프를 날려도 다람쥐 쳇바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. 사실 대부분이 그랬어요. 근데 이럴 때 내려놓고 쉬다 보면 뭔가 스파크가 팍 하고 튀더라고요. 뭔가 쉼없이 일시켜 빡친 뇌가 휴식을 줬더니 스스로 정리하는 느낌이랄까요? 여기서 합리적인 휴식이라 표현한 건 앞서의 검색, 폴더링, 고정관념 버리고 질문 루프 날리기 같은 전제활동이 있은 뒤이기 때문이에요.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휴식만 한다고 아이디어가 팍 떠오를까요?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히트곡들이 단시간 만에 작곡됐다는 사례가 아주 많죠. 아티스트 혹은 작곡가들은 항상 머릿속에 비트와 멜로디를 생각하고 괜찮은 샘플은 미리 가볍게 프로듀싱 해둡니다. 그 곡들이 완성곡이든 미완성곡이든요. 이렇게 곡에 대한 전제 활동을 지속하다 휴식을 가질 때 특히 꿈속에서 멜로디를 듣고 그 영감으로 작곡했다는 사례도 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해요. 끊임없이 생각하라. 나는 잊어버려도 뇌는 다 기억한다. 그럼 편히 쉬는 동안 아이디어가 나온다. 무지의 업무 철학입니다.
흔히 창의력이라고 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,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,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눈,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힘 등을 떠올리죠. 아니면 우와 대박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? 같은 거창한 것을 떠올리는데요. 꼭 그렇지는 않아요. 창의력은 거창하거나 예술적이거나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다른 루트로 러닝을 해볼까? 의자를 앉는 용도 말고 화분 받침용으로 써볼까? 이런 작은 것들도 창의력이죠. 즉 기존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능력이에요. 스마트폰이 폰이 아니라 MP3, PMP, PDA, 전자사전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였다면 킬러 앱이 될 수 있었을까요?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창의성이 추가되어 최고의 킬러 앱이 됐죠.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합쳐진 이 시대 최고의 작품입니다. 이런 형태면 아무도 안 쓰겠죠. 창의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정말 단순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. 복잡하지만 단순 반복되는 어려운 일들은 AI에 맡기고 창의력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갑시다. 창의력은 특별한 누군가만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씩 키울 수 있는 근육이에요.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창의적인 순간이 숨어 있어요. 항상 고정관념을 의심하고 무한 질문 루프를 돌리세요. 일상생활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을 내 스타일로 만드세요. 그리고 푹 쉬세요. 오늘도 무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무지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여러분 오늘도 무지해봐요.